안녕하세요. 신승희입니다. 떠먹는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좀 더 직접적인 연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연구자를 직접 모시고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먹는 연구팀의 노유진 시민가치연구소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논문의 그 주 저자이시기도 한 임숙자 경기복지재단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논문의 제목은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자 지속의지 역량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23년도에 지역정책연구소 연구에도 발표된 논문이기도 한데요. 저희 떠먹는 연구의 취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훌륭한 논문 그리고 학회나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좀 활용되고 안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문의 주 저자이신 임숙자 박사님께 연구 내용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 지구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전부터 고령화, 저출생, 이러한 인구 변화,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 문제로 사회가 양극화되고 그리고 개인의 고립, 공동체 붕괴 이런 여러 가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또는 정부가 또는 NGO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은 많이 확대됐지만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새롭게 유입되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요인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그 요인들 중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배치되어야 하는가를 분석을 해서 현장의 자원봉사 관리자들이나 자원봉사 활동가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관리 방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로 자원봉사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됐고요. 이제 제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서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분들입니다. 최소 자원봉사 활동 경력이 5년에서 20년까지 활동 경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연구 결과가 몇몇 분들은 현장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영향 요인 중에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제가 구분을 하는데 내적 요인 중에서 대부분 자원봉사를 참여하게 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내가 보람된 활동을 좀 하고 싶다. 지역사회에 좀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참여 동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얻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료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봉사를 받는 대상자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직원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봉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함께 넣어서 그 요인들이 지속성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그 10가지 요인들 중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아시는 것처럼 자원봉사 현장이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에서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걸 우선순위에다 대고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개의 가설 중에 가장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원봉사자 참여 동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동기를 갖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자원봉사 지속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자원봉사자 참여 동기를 갖고 오신 분들의 그 동기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잘 유지시키는 것이
지속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영향 요인으로는 동료 자원봉사자들의 관계입니다. 자원봉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됐죠. 동료가 나의 봉사활동에 또 하나의 멘토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동료한테 힘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힘을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관계 형성이 아마도 자원봉사 지속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업무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얼마나 나의 자원봉사 역할과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정서적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보상보다는 이제 인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얼마만큼 내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새롭게 자원봉사 영역에 또는 활동에 진입한 봉사자들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자원봉사 현장에도 전문적으로 그 영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음으로써 사실은 자원봉사 그 대상자들, 혜택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연구 내용 중에서 이제 동기가 10가지였고,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양적 연구를 하시다 보니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고 이제 가설을 좀 세우시는 과정에서 한 6개 정도는 동기를 좀 탈락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그 6개 동기도 저는 되게 중요한 가치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6가지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전체 10개의 요인들은 사실은 이론적인 근거와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해서 가설을 세웠던 부분이고 선행 연구에서 지속 요인에 다 영향을 준 것을 기반으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연구에서는 다 기각이 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거는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기대 합치도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할 때는 내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활동을 하면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활동을 막상 했을 때 그 결과치가 있을 텐데 내가 기대했던 거와 결과치가 다르면 실망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한다든지 중도 탈락을 해서 이게 되게 큰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기각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대상자가 이제 우수자원봉사자고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희미해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정에 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서 이미 세뇌가 된 게 아닌가라는 네, 부분도 들고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보람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봤을 때 보람감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 하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너무 보람 있었다.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인으로 보람감을 넣었는데 이 보람감에 대한 정의가 되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만족감, 보람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학문적인 정의도 애매모호하고 섞여져 있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실제 제가 이제 연구 가설을 세우고 논문을 준비할 때와 실제 결과치가 좀 다른데 요거는 연구 설문 대상자의 봉사활동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해 주신 관리 방안이 주로 대부분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이 될 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현실을 보면은 대부분의 자원봉사 운영 시스템이 다수 봉사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관리하거나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이나 예산도 부족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나 자원봉사 리더들의 지속성이나 전문성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사님 보시기에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나 인력, 예산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매년 해안부하고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센터 현황에 대한 자료집이 나오잖아요. 제가 매번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관리자 비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말 달라짐 없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수요처라든지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욕구,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이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예전처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고급 활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자원봉사 관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관리자의 수가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은 자원봉사자들을 리더로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회 변화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원봉사 센터장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 영역에 오래 있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사실은 조금 한정적이잖아요. 대상자가 있고 대상자를 옆에서 뭐 케어하는 쪽이지만 사실 현장 자원봉사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는 조금 다른 영역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조금 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이해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 의지에 관한 건데, 채택된 4가지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좀 나눠져 있고, 가장 큰 요인은 물론 내적 요인이긴 하지만 외적 요인이 상당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내적 요인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외적 요인들이 좀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아마도 이제 자원봉사 초기 내지는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아마 내적 동기로 입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내적 요인이 아마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할 거고, 이제 오래되신 분은 이미 이제 관계 형성이 많이 됐고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보람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아마 그 봉사 활동 기간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조금 다르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요 결과치가 지금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외적 요인이 많은 것도 아마도 연구 그 대상자가, 설문 대상자가 자원봉사를 오래 한 우수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자원봉사 이음에 떠먹는 연구팀에서 최근 자원봉사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 논문 한 편을 선정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시사점과 그리고 관리 방안이 앞으로 우리 사회 자원봉사 문화를 또 확산하는 데 귀중한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임수자 박사님 소감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부족한 연구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제 연구가 자원봉사 현장 관리자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 처음 입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조금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해서 비교 분석을 좀 하고, 또는 이제 중간에 중도 탈락하신 분들을 FGI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이 연구나 현장에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그런 연구가 후속 연구로서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자원봉사 이음에 떠먹는 연구팀은 제3섹터, 시민사회, 비영리, ESG,
자원봉사, 기부 등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되는 최근 연구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